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업종 최후 변론입니다. 일명 가평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혜와 조현수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19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 가능 기간이 최장 20일인 점을 고려를 하면 검찰은 5월 첫째 주쯤 두 사람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수사 기간 중 검찰이 밝혀야 할 팩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은혜와 조현수는 도주하면서 어떤 전략을 짰을 것인가? 이 내용을 오늘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신중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박지희 변호사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출연을 못하셨고요. 신 변호사님과 함께 둘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이변은 없었어요. 예.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 뒤에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최근에 아마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을 한 모양이에요. 영장 심사 단계에서 한번 제출한 것 예. 같습니다. 예. 이때 이제 보통 변호사가 동석을 하게 되는데 예. 국선 변호인이 아마 들어가요. 사전 변호사 선임을 안 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거는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 사건이어서 예. 그래서 법원에서 국선 변호사를 추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저희가 인천지검에도 확인을 한 바에 따르면 예. 일단은 언론에 나와 있는 보도들이 상당 부분 허위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도주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현수가 이 검찰에서 이제 강압 수사를 받았다, 뭐 감금을 감금을 당했다 당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예. 과거에 자기가 이 전과가 또 많지 않습니까? 예, 조현수가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 수사를 받았을 때, 조사를 받았을 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번 수사를 받으면서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보도 일단 내용에 따르면 그 12월 14일 2차 조사를 앞두고 그 전에 있었던 1차 조사 때 아마 그걸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예.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감금과 좀 강압적인, 억압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또 하나가 살인미수 사건, 그 피해자 윤상엽 씨에 대한 살인미수 예. 보고피를 보고회를 예, 예. 먹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본인들도 같이 먹었다. 예, 그래서 살인의 그렇습니다. 고의는 없었다라고 했는데 또 보고피를 먹었는데 왜 안 죽지? 예, 텔레그램에서 텔레그램에서 나왔던 내용,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본인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예. 나쁜 얘기를 한 건 맞다. 맞다. 이게 뭐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독이 들어있는 걸 몰랐다면 이런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겠죠. 그렇겠죠. 예, 예. 그러면은 또 이제 그 검찰의 비협조적인 조사에 따라 비협조를 한 것에 예, 대해서는 부당한 내용 역시 뭐 아까 조현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 검찰 조사에 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하겠다. 근데 아직 못했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뭐 예.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예, 보고피 이 살인미수 혐의입니다. 예. 같이 먹었다.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한 얘기하고는 또 모순이 되고. 뭐 예를 들면 특정 부위에만 뭐 얘기를 남기겠다 그러면 그걸 빼고 먹을 수는 있는 거니까. 만약에 어느 부위에 독이 있다는 걸 알면 사실은 예. 피해서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밝혀져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면 특별히 여기 지금 진술서에 따르면 식당에서 주문해서 갖고 와서 먹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네. 그럼 식당에 미리 사전에 독을 넣어달라고 얘기해서 그거 해야 됐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좀 상정하기가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손질한 게 아니라면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물론 왜 보고도 먹었는데 왜 안 죽지라는 진술이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살인 미수를 인정할 수 있느냐는 조금 그렇죠.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보고 요리집 같은 경우에는 그 조리장, 그 요리사가 자격증이 있어야 있죠. 됩니다. 보고 예. 조리에 대한.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도피 중에 도대체 어떻게 장기간 동안 이렇게 거의 한 넉 달 정도 예, 됐습니까? 그렇죠. 넉 달 동안 도망 다닐 수가 있었을까? 조력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중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었는데 예. 검찰 조사 결과에서도 이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피 조력자 4명, 뭐 예. 의심자라고도 예, 하는데 예. 4명이 나왔다. 이 내용 4명에 대해서 좀 파악된 게 있을까요? 예, 조사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네. 우선은 2명은
검찰의 공개 수배 이후인 이달 초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 함께 간 남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 그래서 이들 중에 여성은 이 씨의 친구로 밝혀졌습니다. 이 씨의 친구. 예. 그래서 그러니까 4명이 같이 숙박업소 들어갔던 거죠. 예. 아마 이은혜와 조현수와 가면 의심받을 것이 같으니까 아마 4명이 같이 가는 형태로 아. 좀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나머지 2명은 뭐냐면 이 해당 숙박업소에서 이 씨가 결제한 신용카드의 명의자예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빌려준 카드를 사람이고 빌려준 사람이. 또 한 사람 뭐냐면 지금 은신처로 사용됐던 오피스텔 있지 않습니까? 네. 월세 계약자. 월세 계약자. 물론 이 신용카드 명의자하고 오피스텔 월세 계약자는 뭐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빌려줄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어떤 간에 요게 지금 사용됐었기 때문에 예. 요거에 대한 수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 그래서 그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좀 그 논란이 좀 예, 있는 그렇습니다. 모양이에요. 알았던 시점, 알았느냐 몰랐느냐 뭐 음. 이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개 수사가 된 지가 뭐 한 달 정도? 뭐 이렇게 뭐 수배 전단이 돌고 이렇게 예, 예. 했으면은 모르기는 어려울 어렵지 것 않았을까요?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신용카드 같은 경우 예전에 그 전에 이미 빌려줬다. 아, 그 전에.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뭐 이 오피스텔 언제 계약됐는지는 모르지만 예전부터 계약돼 있는 거를 그냥 사용하겠다라고 네. 한다면 또 다르게 물려줄 수 있어서 예. 일단 용의선상에는 올라 올라 있습니다. 그런 예. 상황이고요. 예, 넉 달 만에 체포됐는데 예. 이은혜가 조현수가 어떤 범죄 조직의 일원이 아닐까 예, 예.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았었습니다. 예. 가출팸 뭐 얘기도 예, 나와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 조력자 없이 물론 4개월 아주 뭐 긴 기간이 짧은 건 약간 보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네. 4개월 동안 도주할 수 있었던 걸 아마 조력자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과거 이은혜의 어떤 경력이라든가 과거 범죄 전력을 살펴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예전에 그 전력을 보면 마약 운반, 성매매, 보험 사기 등 네. 이은혜 행적으로 밀어봤을 때는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했는 게 아닌가. 마약 운반까지요? 예, 그런 왜냐면 같이 공범을 추정되는 사람 중에 이 마약 운반책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드는 거고요. 예.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은혜는 중학교 시절에는 성매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요. 중학교 때. 해외 여행 가서 여행짐을 분실했다고 하면서 여러 차례 여행자 보험을 한 적이 보험.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사망한 남편 유 씨의 보험을 설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중학교 시절 남자친구였다고. 아, 그래요? 예.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보면, 그다음 또 그 이은혜가 15세경에 가출을 해서 여러 남녀친구들과 동거를 하면서 이 가출팸 형태를 운영했었던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은혜가 이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 전문 보험 사기 범으로 변질을 해서 여행 보험을 타는 등해서 이런 조직적으로 어떤 범죄를 했던 게 아니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뭐 도피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았지 않았을까. 예. 뭐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면 가출팸에서 보통 이제 케어가 안 되는 예.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형사정책적이나 아니면은 그 청소년 복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도 좀 접근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가출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아주 많죠. 예. 가출팸을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경우도 가출한 청소년들을 유인해서 예. 마치 뭐 숙소도 제공해주고 직업 뭐 일자리도 줄 것처럼 한 다음에 사실 그 일자리라는 게 범죄인 거죠. 그렇죠. 거기에 이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뭐 시사 프로에 나왔긴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다른 범죄 아마 그 오피스텔에서 사망한 사건이 하나 떨어져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도 아직 가출팸이 관련된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가출팸이 지금 현재 여러 범죄에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 좋은 선의를 가지고 가출팸을 운영해서 예를 들면 정말로 가출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그 가출팸도 물론 있긴 하지만 네. 많은 가출팸이 지금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도 지금 사실 현실입니다. 가출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범죄 도구로 이용되기 쉬운 게 그 연대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 똑같은 문제가 있고 또 똑같은 처지, 비슷한 또래 모여서 같이 모여서 또 이제 뭐 생계를 또 이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잡힌 날이 지난 16일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16일이었는데 이 일주일쯤 지나고 있는데 오늘까지 예. 이 두 사람들이 자수했다 아니다 이 얘기가 이제 뒤늦게 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어떻게 경고됐는지부터 좀 살펴보면요. 그 지난 16일 날 12시 25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모 오피스텔에서 경찰이 이제 체포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은혜가 경찰 검거망에 접해오니까 당일 오전 아버지에게 자수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어요. 이은혜가 먼저. 예. 그래서 은신처인 오피스텔 건물의 15층으로 오게 했어요. 네. 원래는 22층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예. 15층으로 오라고. 왜 그럴까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래서 근데 원래 이미 경찰은 이 오피스텔 은신처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다만 이제 몇 층인지는 아마 몰랐던 것 같긴 하긴 한데 그래서 탐문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라는 대로 15층으로 갔더니만 이은혜는 없고 조현수만 있었던 거예요. 조현수만. 그러니까 조현수가 안내해서 22층 갔더니 이은혜가 있어서 같이 체포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자수의 외형을 갖추고 그러면 있어요. 22층하고 15층 방이 두 개였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5층으로 고도로 오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해서. 22층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자세한 거는 지금 보도에 안 나와서 정확한 것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네. 22층이 그냥 거주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좀 외형상으로 보면 이제 자수처럼 보이잖아요. 경찰한테 내가 이제 자수하겠다라고 알려서 오게 한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요. 지금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수라는 건 뭐냐면 범인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해 주세요라는 게 자수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외형상으로는 그런 외형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 뉘우치거나 반성하거나 범행을 인정하는 게 없단 말이죠.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형을 감경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수의 경우에. 그 이유가 뭐냐면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는 점 그걸 감안해서 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범행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경우에는 뭐 외형상으로는 자수라고 보일 수 있지만 이건 실질적인 자수가 아니다. 그래서 감경하면 안 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사안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뉘우침이 전혀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뭐 그 사망한 그 사망한 남편에 대한 어떤 뭐 미안함이나 이런 전혀 표현이 없어요. 예. 친술서에도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없었대요. 이거 봐서는 이게 무슨 자수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이 자수의 효과를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 뭐 보험 사기, 그러니까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언론을 이용한 부분이라든지, 예. 또 지금 뭐 이 자수의 형식을 좀 빌려서 도주를 중단하고 뭐 네. 나왔다든지 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색 가축권 다 가지고 갖췄습니다. 있어요. 근데 나중에 나머증을 위해서 어떤 형을 좀 약하게 좀 감형을 받기 위한 어떤 계획적인 예.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예. 오히려 저희 보기엔 재질이 더 안 좋아 보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게요. 예. 굉장히 세상을 좀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데 예. 또 허당기도 좀 있습니다. 예. 결국 뭐 죄가 있으면 밝혀지겠습니다만 그걸 또 일부러 또 숨기려고 하면은 더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인천지검에서 조사에 이제 성실히 임하겠다 그런 내용을 좀 밝힌 것 같은데 그 전에 예. 1차 조사에서 예. 검찰이 이 두 사람을 구속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검찰에서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할 수 있는 기기를 30개 정도를 확보를 했고 거기에 다 협조를 했다. 예. 주거가 명확했고 예. 계속 검찰이 접촉하는 연락에 응답을 했고 또 변호인도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요건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봐도 그 당시에는 사실 구속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범죄 혐의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구속의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뭐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 뭐 아니면 뭐 피해자에 대한 해해를 고소할 가할 거다. 만한 우려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한단 말이죠. 근데 이미 성실하게 와서 조사를 받아요. 예. 그다음에 변호사도 선임돼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돼 있는 사건에 도망가는 경우는 잘 없긴 해요. 사실 그래요? 물론 전혀 없진 않아요. 음. 제가 했던 맞다선 사건 중에서도 피고인이 도망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사임한 적은 있었는데 네. 뭐 그렇긴 하지만 이미 변호사가 선임돼 있고 조사 성실히 받고 또 한 가지 이 범죄 자체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증거 네. 확보가 사실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만약에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신중하게 더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한 후에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군요. 예. 지난번에 왜 그 강원도 쪽에 스키장, 예. 스키 강사입니까? 스키 강사가 왜 그 미성년자를 성폭행 했었던 예. 그 사건에서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아니, 증거가 경찰이 신청한 예. 걸. 그때는 본인 피의자가 경찰에 나와 있었고 거기 계속 맞아요.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요건이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뭐 예전에는 뭐 경찰이 자수서 조사를 받더라도 뭐 사안을 봐서 바로 이제 뭐 긴급 체포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 좀 그걸 좀 자제하고 있는 편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검수완박 얘기가 좀 요즘 하도 나와서 예, 이런 그렇습니다.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뭐 예. 논란도 있긴 한데 예. 오늘은 뭐 본지가 아니니까 좀 지나가겠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시작되는 검찰 수사는 살인의 고의를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이냐 그리고 직접적인 살인의 행위를 어떻게 특정할 것이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은혜하고 조현수가 도망간 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났어요.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검찰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났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방송을 한 것이 이게 약 한 2, 3주 전인 것 같습니다. 예. 2주 전인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그때는 이제 그 살인의 부작위한 살인이 좀 적용이 어렵다. 원래 어려운 죄명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까지 상황이 바뀐 것을 감안할 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또 바뀌었다고 구속이 된 뭐 신병이 확보되고 구속이 됐지만 사실 사실관계는 더 밝혀진 게 아직까지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예전에 방송했던 그것이 하고 싶다 해서 방송됐던 사실관계가 사실 그게 지금 거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전부가 아닐까 싶고 왜냐하면 그 이후에 구속된 이후에 아니면 체포된 이후에 조사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새롭게 나오는 게 없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보고독 미수 살인사건 살인 미수 같은 경우에 오히려 부인하고 있잖아요. 같이 예. 먹었다. 이게 어떻게 살인?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내가 왜 먹겠냐?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요. 사실 여전히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이은혜와 조현수 뭐 처벌이 어렵다는 얘기가 그건 처벌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요.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게 되는 어려운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은 당연히 지금 뭐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얘기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네. 사전 변호사 선임하면 당연히 이 가뜩이나 부작위한 살인죄가 인정된 케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허점 아니면 좀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계속 파고들 거란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그냥 이건 이거 당연히 살인죄지. 이거 뭐 당연히 이거 보험금 노린 살인죄 아니야? 보험금 하려고 했었고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법리적으로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예. 검찰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론을 갖고 여론에서 보면 당연히 이건 살인죄 인정되는 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들어본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입증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오히려 지금은 당연히 뭐 이은혜나 조현수의 행위 나쁘다 처벌받아 한다 사형에 처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중요하지만 법리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면서 최대한 많은 논거와 근거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는 좀 이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비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나쁜 건 맞는데 그러려면 이 사람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혹시 죄를 진 것 같긴 한데 어떤 법의 허점이나 아니면 잘 그걸 이용해가지고 빠져나간다면 그건 정에 반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그런 부분들 집중해야 되는데 우선 이 씨와 조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네 가지예요. 크게 네. 살인, 그다음에 살인 미수 2건, 그다음에 보험 사기 방해 특별법 위반 미수 사건. 해서 네. 총 4건이라는 거죠. 뭐 지금 뭐 살인 미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텔레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가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물에 빠뜨려 죽으려고 했던 그 미수 사건도 마찬가지로 지인이 발견해서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정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또 드러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다음에 미수기 때문에 뭐 어떤 시도 자체만으로도 뭐 제가 처벌받을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입증이 좀 더 용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바로 이 살인이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물에 빠진 사람 구조하지 않았네? 그런다고 살인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첫 번째가 이 부작위한 살인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보증인적 지위. 그러니까 이걸 구조해야 될 만한 의무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일부러 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첫 번째 그런 상황을 만들었느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누가 민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자발적으로 뛰어내리긴 했어요. 근데 그 그게 진짜로 자발적인 거냐. 예.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냐. 이 부분이 밝혀져야 되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가스라이팅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런 식의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화 특히나 뭐 조현수와 나눈 대화에서도 난 너처럼 인정받고 싶다. 그다음에 나는 왜 이렇게 인정을 못 받을까? 나 이은혜한테 인정받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못한다 하면 사람이 굉장히 위축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 뭐 그거에 대한 이게 옳고 그름이나 그걸 당연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이르렀느냐. 그래서 뭐 이은혜가 너 뛰어내려 안 뛰어내리면 뭐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심리적으로 조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망한 윤모 씨의 입장 피해자 입장에서는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걸 입증해야 되는 게 근데 사람의 심리 상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그때 상황이 그렇게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다른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통해서 입증해야 되고 예. 또 한 가지 지금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 구조할 상황, 구조할 의무가 구조 상황이라는 걸 인식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은혜는 계속해서 그냥 뭐 허적거리는 것도 없었고 전혀 뭐 그런 걸 몰랐다. 이렇게 처음에 몰랐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이게 허적거리는 걸 봤다는 진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 부분에 대한 진술을 사실관계가 정확히 더 밝혀져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다른 예. 질문에서 또 언급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때 좀 자세하게 말씀을 예. 듣고요. 당시에 안전 요원이 4명이 있었다. 이것도 이제 뒤늦게 좀 밝혀진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6시까지 안전 요원이 근무를 했는데 범행 시점은 오후 8시 24분이었습니다. 그렇죠. 2시간 정도가 지난 상황인데 예. 물론 안전 요원이 있었다면은 구해줬겠지요. 그렇죠. 목숨을 잃을 가능성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전 요원들이 퇴근한 다음에 다이빙을 하도록 만들었다. 예. 이건 어떻게 보면은 살인의 어떤 그런 시도 내지는 그런 어떤 그 장치 아니었을까 이렇게도 해석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근데 처음부터 의도됐느냐에 사실 문제인 거죠. 뭐 사실 뭐 그냥 우연차 뭐 그런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우연히 그냥 연전 요원들이 퇴근한 다음에도 그냥 뛰어내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우리 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가자라고 해서 시도했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계획됐느냐. 특히나 이제 조현수 같은 경우에는 부작위한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게 신분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증인적 지위라고 해서 구조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고 네. 거기 그냥 있었다라고 해서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설한 사마리아인법이 지금 우리가 입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위급한 상황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구해야 된다. 안 구했으니까 처벌하겠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현수까지도 공범으로 처벌하려면 그런 미리 사전에 살인에 대한 거에 공모가 돼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뛰어내리면 서로 우리 모르는 채 하고 구조하지 말자.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계획하에서 안전요원들이 퇴근한 시점을 노리자. 왜냐하면 안전요원이 있으면 떨어졌을 때 구조할 거 아니냐. 그러면 범행이 안 되니까 그렇게 사전에 미리 다 공모가 돼 있었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작위한 살인의 한 간접 정황 증거가 되겠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 이제 그런 얘기인데 예. 피해자가 허우적될 당시 예. 물에 있을 당시에 옆에 조현수가 있었단 예. 말이에요. 튜브를 끼고 그리고 이은혜는 뭐 구조대를 부르러 간다 어쩐다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 자리를 떴고요. 예.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에 조현수만 있었다는 얘기인데 예. 신분범이기 때문에 조현수는 여기 해당이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은혜는 뭐 구조 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예. 직접 들어가진 않고 본인이 뭐 구급대를 부르러 가고 예. 이건 어떻게 보면 구조 의무의 이행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좀 입증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그건데 이 구조 의무라고 해서 무조건 본인이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예. 예를 들면 내가 수영을 못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사람을 이렇게 수영해서 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현수 같은 경우에 뭐 수영을 잘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뛰어들어서 너 왜 뛰어들어서 구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에 할 의무가 있는 이은혜와 본인 미리 사전에 짜고 이렇게 상황을 만들고 뛰어서 만약 허우적거려도 구조하지 말자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계획이 돼 있다 그러면 조현수와 이은혜는 같이 공범으로 해서 처벌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온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그게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걸 보고 어떻게 했냐면 같이 있던 그 여자친구 있었지 않습니까? 친구와 같이 언덕 위에 있는 구명 튜브를 가지러 갔다 왔다. 그 시간이 한 30초 정도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조현수는 그 주변에 있었던 건 맞다. 근데 튜브는
던지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하진 않았고 이거를 벗어놓고 자기가 수용해서 그쪽으로 가긴 했다. 이렇게 지금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나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현수 너 왜 튜브를 던지지 않고 수용해서 글로 가려고 했어?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어떤 간에 아무것도 안 했다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나는 이거 튜브보다 내가 가서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가려고 했다. 근데 결국은 내가 가다가 이미 뭐 안으로 들어가서 버리는 바람에 내가 더 이상 구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은혜의 경우에도 내가 직접 들어가기엔 내가 무섭거나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못 들어간다. 빨리 가서 구명 튜브를 갖고 와서 하려고 했다. 어떤 간에 구조의 의무의 일부는 좀 이해간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보인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그럼 구조 의무를 전부 다 일부러 안 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다 계획적일 수 있어요. 마치 왜냐하면 너무 가만히 있으면 너무 티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다음에 실제로 조현수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은혜와 그 친구가 구명 튜브를 갖고 내려왔을 때 조현수의 위치가 오히려 멀어져 있었다고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봐서는 일부러 그렇게 그냥 구하는 척만 하고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긴 하지만 네. 그거는 명확하게 입증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디지털 포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번 좀 그렇죠. 뭐랄까요? 기대라면 좀 그렇습니다. 하여간 뭐 여지가 있다면 예전에 우리 고유정 사건에서도 좀 비슷한 얘기가 좀 그렇죠. 있었지 않습니까? 뭐 검색도 많이 하고 예. 막 이랬으니까. 이걸 지금 다 따져서 이 계획을 세웠다면 예. 웬만한 법률식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특히나 조현수도 그렇고 이네들 과거 범죄 전력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마도 그 과정에서 법률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습득하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특히나 이런 같은 경우에 보험금을 노리는 사건 같은 경우 너무 잘못 눈에 띄게 하면 예. 당연히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사고 사인 것처럼 꾸미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미는 것도 없고 다 뛰어내리게 했을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구조하는 척도 하고 이런 식의 외형을 갖춰야 되죠. 그래야 의심을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다 그러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아까 그 보고독 사건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의 뭔가 남아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이 밝히는 게 공모관계가 밝혀져야 사실 이 사건에서는 이 살인죄를 유죄로 입증하기가 그만큼 그나마 좀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검찰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확보한 것이 기기가 한 30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예, 예.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게 뭐 휴대폰도 있을 수 있고 뭐 아이패드 아니면은 뭐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살인 사건에 관계된 것인지 아니면은 보험 사기에 관계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죠. 그 내용을 남겼을까요? 뭐 그게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어서 뭐 실수라도 뭔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 남아있을 가능성이 사실 있다. 그 텔레그램 남아있던 것도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없애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완벽할 수는 없어. 하나들 흔적은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흔적이라도 찾아내는 게 지금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디지털 포렌식은 다 끝났을 거란 말이에요. 예, 예. 4개월 전이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 같은 경우에 검찰이 쥐고 있다는 얘기로 그게 가야 뭐 이미 영장 단계에서 제출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어떤 증거도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영장 발부당이 물론 도주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영장이 부동장 발부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살인죄 혐의가 인정됐구나라고 보기 그렇죠.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혐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단 하나라도 혐의가 인정이 되고 그 대신 도주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아니라 이미 도주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도주의 우려가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구속 사유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이 됐으니까 당연히 유죄겠지라는 거는 다 섣부른 판단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은혜하고 조현수가 도망 다니면서 예. 그냥 뭐 멍하니 있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예. 이 두 사람은 어떤 전략을 좀 세웠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선 아까 말씀드린 사자수를 하면서 어떤 간에 뭐 감형받을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을 좀 만들어 놨고 물론 그게 인정되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긴 하지만요. 그다음 아마 전략은 이렇게 세울 겁니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만 인정하자. 그 외의 것들은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부작위한 살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법리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입증하는 건 사실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라는 게 다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증거가 나타나는 것 외에는 다 부인하자. 아마 이런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되도록이면 진술거부권 행사하면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또 이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그 부분과 다시 얘기를 해서 최대한 치밀하게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으로는 확실하게 뭔가 드러내가지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 외에는
부인하자. 이게 아마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보험 사기가 별도의 그 범죄가 있긴 한데 예. 이것이 다 앞에 살인 미수 내지는 살인하고 지금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살인 미수와 살인죄가 인정돼야. 인정돼야지만 그 인정이- 전제로 해서 보험 사기까지 된다는 맞습니다. 건데 예, 예, 예. 지금 이게 어느 것도 보면은 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예. 여기 이제 검찰이 얼마나 이제 수사 능력을 발휘하느냐 예, 예. 이제 이 부분일 텐데 예. 이게 그러면은 그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확실하게 보이시는 거는 어떤 게 보이시는가요? 그러니까는 보고독 살인 같은 미수 쪽? 경우에는 그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그 상황이라든가. 근데 다만 그게 그 회를 떠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예. 아니면 그냥 우리가 사실은 소위 말해서 그냥 자격이 없지만 네. 가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도 맡기니까 그 독이 들어있는 보고회를 먹은 그 경위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사전에 가서 미리 부탁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준비한 거니까 그거는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 더 명확하게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이거 나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예를 들면 그거는 좀 인정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를 내서 죽여서 보험금을 타려고 했다. 근데 보통 본인이 타고 있었던 경우에는 잘 인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럼 무리하게 했겠냐라고 해서 무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경우와 같이 자기도 먹을 수밖에 어떤 게 섞여 있는지 몰라. 자기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경위 어떻게 회를 뜨게 됐고 그다음에 어떻게 뭐 준비를 했고 뭐 사전에 뭐 접촉한 게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고를 같이 먹었다고 하는데 보고를 같이 먹었다는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없긴 하죠. 알겠습니다. 자, 사건 당시에 그 장소에 같이 있었고 예. 지금은 사기범으로 구속된 조현수의 친구입니까? 예. 그 같이 다이빙했던 사람을 다이빙했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현장에 있었던 예, 예. 뭐 살인의 공범으로까지 아마 좀 입건이 된 것 같은데 예.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뭐 별로 이렇게 집중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예. 근데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이거 뭐 사실관계가 이 사람은 저희 드러난 게 별로 드러난 없어요. 게 그냥 없고. 뭐 자기는 그냥 뛰어내린 것 뿐이다라고 주장할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같이 가자고 놀러 갔을 뿐인 거고 그냥 뭐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뛰어내리고 가자고 해서 그냥 내가 좀 뛰어내렸다 예를 들면 네. 나는 근데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이은혜와 조현수에 대해서 혐의 입증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많은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섣부르게 이게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기죄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별도의 다른 죄가 발견이 돼서 예. 그 별도의 다른 죄로 해서 구속영장을 또 청구할 수 있나요? 이미 구속된 사람,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는 이유는 뭐냐면 신병 확보, 구금하려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익이 없군요. 시익도 없고, 다만 이미 발부돼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근데 다만 이제 구속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끝납니다. 예를 들면 이 사기죄에 대해서 구속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근데 사건이 아직 안 끝났다고 하면 이 별건인 이 살인죄로 해서 만약에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 사기죄로 해서 형이 확정됐다. 그럼 이제 이제 그대로 이제 수감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더 이상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때도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고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뭐 다른 얘기입니다. 준비한 질문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예. 좀 그 법적 윤리 특히 이제 변호사 윤리하고도 관련이 있을 텐데 이런 사건들 오면은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가장 중요한 거를 돈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내가 뭐 돈 주겠다면 안 할 이유가 뭐 있겠냐.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뭐 어떤 뭐 명분을 내세우는 거죠. 당연히 이런 사람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근데 그 사람마다 가치관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물론 그건 맞습니다. 뭐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당연히 변호를 받을 권리는 있는 건 맞지만 그걸 내가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관에 따라 그래도 나는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는 이건 못 하겠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그것만 갖고 비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은 조금 어떤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그 변호사로서의 안 좋은 윤리적인 모습을 보인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 있겠죠. 다만 근데 이 사건을 수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비난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맞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예, 좀 어려운 사건이긴 예. 하죠. 근데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다퉈볼 만한 점은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또 나서시는 변호사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새로운 또 어떤 판례가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관심 받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게 뭐 정의감일 수도 있고요. 이건 왜냐면 이 다른 죄는 저질렀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무리 네. 보더라도.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론에서 그다음에 피고인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면서 사과를 맡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갖고 뭐 비난할 건 아닌 거고. 다만 그렇게 나선다면 이제 검찰 쪽에서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엄밀하게 좀 입증할 수 있게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예. 지금 누가 봐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자기가 정말로 죄를 졌다면 거의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혐의를 입증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유까지 하겠습니다. 5월 첫째 주면은 뭐 바로 이제 다음 주 정도 되겠네요. 예.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도 굉장히 좀 주목이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유튜브 업종 최후 변론은 시청자 여러분의 댓글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지금 이 영상 아래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담아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최후 변론이었습니다.